자, 반갑습니다. 9월 19일 이동호 대표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하루 참 살얼음 판인데요. 지난주에는 CPI나 PPI에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시장이 좀처럼 반등이 좀 나오지 못했고, 그거 발표된 이후로 이벤트나 경제 지표를 소화하면서 다시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도 FOMC 회의를 앞두고 다시 관망세와 이렇다 할 호재,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좀 힘을 좀 힘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 미국 증시, 한국 증시는 이제 지난주 미국 증시를 조금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 출발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 없이 하락 마감됐고요. 가장 불을 지핀 건 이제 반도체주들의 약세였습니다. TSMC의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한테 공급 시기를 조금 지연해달라는 요청을 조금 하게 되면서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수요 둔화 우려가 같이 겹치면서 약세를 좀 이어갔고요. 우리 증시, 대만 증시 약세를 좀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8월 경계감, 9월 FOMC죠. 9월 FOMC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하락 출발 후에 반등 없이 이제 하락이 마감이 됐고요. 이렇다 할 주도주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여행, 그러니까 중국 소비 회복주들이나 스타링크 관련주들이 이제 한국 상륙을 앞두고 관련주 상승, 그리고 우주항공이나 사이버 보안, 온라인 교육주 등 대마주 중심으로만 이제 순환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그래도 FOMC 회의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 조금 하락세를 보인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어제 분위기는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장중 등락을 거듭하긴 했습니다만 유가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계속 가해졌고, 그래서 일단은 FOMC 회의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93%에서 99%까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11월 FOMC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 전망세는 69.1%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9월달 뿐만 아니라 11월 달에도 금리 동결 전망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고금리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니까 우리와의 그 금리 격차가 좀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계속적으로 한국 증시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19일부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이제 FOMC가 회의가 열리는데, 실제 결과는 이제 21일 목요일 새벽쯤 나오니까 우리 증시에도 목요일날 이제 영향을 조금 미치는 그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주도 대형주들이 조금 더 가주면 좋긴 하지만 아직은 그럴 가능성들이 시장이 이벤트가 좀 지나야지만 알 수 있고요. 일단 오늘 내일 시장이 어줍지 않게 반등이 좀 세게 나오거나 호재 없이 어줍지 않게 반등이 세게 나오거나 조금 하락을 보인다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21일 기점으로 해서는 다시 반등이 나오거나 조금은 다시 꺾이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변곡점 생각해서 아마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미국 증시가 그래도 소폭 반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일단은 애매한 출발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애매한 출발보다는 호재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상승 출발하더라도 장중에 등락이나 약간은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중심으로만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세 보였던 쪽들이 이제 화장품, 그리고 5G,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자율주행,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어제 또 강세였으니까 그거 흐름들 조금 더 체크하시고요. 반도체 쪽이나 이제 로봇, AI, 자율주행 쪽은 이제 순환매 돌리면서도 그렇고 한 2-3일 정도 시장에서 조금 빈곤한 감들이 있었으니까 하루 이틀 내에 한두 번씩 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생각해서 보시면 됐고요. 일단은 고점을 추격해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조금 적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아침 시가에 상승 출발한다고 들어가실 경우에는 거의 10분, 30분 이내에 이제 시세가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건 좀 주의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주요 뉴스도 보겠습니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 소비 회복 기대감에 여행이나 카지노, 화장품 등이 강세고, 이번 국경절은 추석 연휴와 맞물려서 조금 긴 편입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아우딘 퓨처스, VT, 본느,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실리콘투. 아이패밀리 SC는
지금 여러 차례 12,000원대부터 드리고 나서 지금 뭐 3만원대 가까이 지금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클리오나 본느 이런 것들도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중저가형 종목들이 계속 하늘 높은지 모르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감도가 1위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2위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뭐 쭉쭉쭉 있는데 격차는 크게 나진 않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래도 호감도에서는 1위를 차지하면서 재건축 관련이죠. 진흥기업, 뭐 진양폴리, 동신건설, 일성건설, 범양건영 이런 쪽들이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상한가를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 뭐 서울시장에 대한 뭐 호감도를 얘기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시장이 좀 빈곤하니까 저런 테마들도 강세를 좀 이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렸죠. 이미 12일에서 14일 지난주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사절단이 가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실제 이제 원전, 인프라, 철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추가적인 사업들, 재건 사업들을 하기로 이제 협약을 맺고, 우크라이나 쪽은 뭐 우리 쪽으로 뭐 다른 쪽들을 이제 좀 사업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뭐 그런 주의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원전이 움직인 것도 그런 거고, 그다음 전력 설비, 그리고 현대건설 쪽이 이제 SMR 소형 원전 쪽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관련 종목들을 올림픽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서정기전, 그리고 G2파워, LS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산업시장에 대한 확대 수혜관 기대감들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 22일 내일부터 해서 26일까지 미국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관련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들 모두 다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모니터랩, 지니언스, 한국전자인증, 한커미드, 파수 등이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자, 뭐 거의 테마주들에 가깝고, 뭐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그 다음에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그 강세들을 조금 더 이어보실 수 있는 자리라고 여겨지고요. 자, 오늘 관심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P&H테크, 심텍, 한국화장품, 인터로족, 그 다음에 납포가드 쪽은 성방밴드, 센서뷰. 뭐 보여지기로는 반도체 쪽도 있고요, 화장품 쪽, 여러 분야로 조금 나뉘어져 있긴 한데요. 그래도 어제 테마 쪽, 이미 올랐던 테마주들보다는 좀 덜 올랐던 테마주들 쪽에서 조금 골랐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보기 전에 어제 드렸던 종목들 체크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드렸던 거, 잠시만요. 자, 어제 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일지테크. 뭐 비슷한 자리였습니다. 뭐 아래로는 뭐 매수가 가능한 자리였고, 뭐 초반에 이제 반도체가 좀 약세일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승 출발치보다는 뭐 오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고, 뭐 충분하게 오늘까지 좀 확인하겠다는 생각으로 어제 들어가지 않고 오늘까지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되니까, 일단 5,000원 초반대, 중반대 가능하고요. 5,100원에서 5,000원대까지는 매수 가능한 자리고, 아래로는 지난주 자리였죠. 지난주 월요일 저가였던 4,800원 후반대 깨지 않는 선이라면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테스와 심텍 쪽이었죠. 그래서 테스 쪽이 이제 어제 하락 출발해서 뭐 초반에 반등이 나온 게 아니고 오후에 반등이 나왔어서 뭐 배팅은 가능했습니다만, 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약세였기 때문에 굳이 공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더 보시고 공략 가능하고요. 뭐 그 자리는 어제와 동일하게 22,000원 초반대, 중반대까지 가능하시고, 뭐 요거 다시 24,000원 돌파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ABL 바이오였습니다.
자, 뭐 어제 초반에 약세 출발했고 그걸 통해서 매수는 발휘 가능했고요. 뭐 소폭 수익인 상태로 오늘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는 다시 23,000원에서 24,000원 도전하는 거 보시면 되고, 오늘은 거래량 더 늘면서 양봉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시 2만원 초중반대 매수하셔서 22,000원, 네, 23,000원 다시 돌파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빠르게 지금 돌파하는 쪽도 있겠지만 일단 바이오 쪽이 시장 경제랑은 좀 다르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ABL 바이오나 뭐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 계속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텍, 어제 하락 출발했어서 뭐 매수 자리는 없었고요. 그래서 어제 하락 출발 이후에 뭐 반도체도 약세였고, 굳이 뭐 종반까지 이제 반도체가 조금 약세해서 머물러 주면 굳이 오늘 초반까지는 좀 확인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고요. 여전히 이제 36,000원 초중반까지는 열어놓으시고 보시고, 요거 돌파하실 때는 그 다음 자리가 45,000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약품 305,000원대 말씀을 드렸고, 초반에 강세를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는 가능했고 한 3% 정도 수익이 난 이후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오늘도 그 자리 통해서 305,000원, 30만원대 매수는 가능하고요. 29만원대 초반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34만원, 35만원대 다시 도전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약품 마지막으로 센서뷰 요거를 드렸었고, 어제 디어유인가요? 지난주에 디어유를 드리고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지는데, 요 디어유도 조금 더 어제 엊그저께 지난주에 이제 드리고 나서 추가 상승세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흐름들 좀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뭐 강세 쪽에서 머물러 있는 쪽들이 아니라 그 강세를 좀 이용하는 매매들이 아직은 조금 유효하긴 한데, 일단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이라면 그걸 조금 해보시는 게 좋고, 일단 엔터주들 중에서는 지금 많이 올라갔었던 뭐 SM이나 뭐 JYP 뭐 이런 쪽들도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뭐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이제 부담스럽다면 차트로서는 이제 DOU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2,000원 초반대, 41,000원 중후반대 매수 가능하고요. 역시나 이제 거래량을 조금 더 증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오늘도 쉬어가는 자리라면 이제 42,000원 초반, 41,000원 후반대, 그리고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면 42,000원 초반대까지만 매수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를 시켜야 일단은 44,000원 돌파하면서 49,000원, 5만원대를 도전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번 주는 거래량 계속 증가시키는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오늘 종목들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번 드렸었죠. 수요일 목요일날 드렸었던 P&H 테크입니다. 관련 21,000원 중후반대 매수 가능하고요. 뭐 중반대 정도까지만 매수를 하세요. 어제 양봉이 나왔으니까 중반대까지 가능하시고, 일단 1차적으로는 24,000원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그 이후로는 26,000원에서 27,000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가격은 뭐 특별하게 21,000원에서 21,000원 중반, 그리고 아래로는 어제 저가였던 2만원 중반대 깨지 않는 선으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심텍 어제 내려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양봉 출현 시 종가상으로는 양봉이 출현할 경우에는 종가상에서 좀 붙이셨고, 뭐 오늘 상승 출발해버리면 장중에 흐름 쭉 보시다가 오후에 좀 들어가시는 것도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오전에 상승 출발했다고 바로 쫓아잡으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왜냐면 올랐다가 오늘 시장이 내려버리면 하루 정도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국화장품이 박스권 돌파를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6,000원대 연속 상한가를 먹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13,000원대까지 단숨에 5,000원에 했던 게 화장품주들 추천하고 나서 단숨에
따블이 갔었죠. 2연상, 3연상에 가까운 흐름들이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를 갔었고, 뭐 진짜 딱 8월 초에 무방 드리고 나서 화장품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3연상을 찍어버렸죠. 그 뒤로 뭐 자리 자체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박스권 다시 돌파 시도를 했고, 뭐 화장품 기대감들이 이제 중국 소비 회복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태니까 미국 쪽도 확대 기대감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중저가 화장품주들 조금 더 이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1,000원 초반대, 만원 후반대 보시고요. 아래로는 만원 중반대 깨지 않는 선이라면 13,000원대 다시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로죠.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박스권 상단이긴 한데요. 오늘 쉬는 자리 겸해서 36,000원 중반대까지는 가능하고요. 뭐 아래로는 35,000원 중반대, 그걸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38,000원 후반대 돌파하면서 요거 돌파하면 이제 44,000원대 최고가 돌파 시도하러 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유가 쪽이 계속 오르게 되면서 조선기자재나 뭐 LNG 수요 조금 더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에 항상 강세를 조금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15,000원 중후반대에 매수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는 15,000원 초반, 15,200원 정도를 깨지 않는 선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세로 17,000원 중반대께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센서뷰 지난주에 한번 드리고 나서 상승세가 좀 이어졌고요. 뭐 어제도 자리 잘 만들어졌으니까 오늘 상승 출발한다면 그대로 슈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애매하게 지난주 고점이었죠. 6,000원대가 걸리게 되면 부딪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뭐 아침에 시가 돌파하더라도 6,000원대 걸리는지 확인하시고요. 아니면 차라리 어제 종가 부분이었죠. 조금 올랐던 부분들 감안해서 5,700원에서 5,500원 중반대까지는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뭐 일단 상승 출발하면 충분히 내렸다가 올라오는 자리를 확인하시고 보시고, 내려서 출발하면 그 정도 해서 매수를 하시고 다시 올라오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 돌파하면 크게 매물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슈팅 가능한 자리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어제보다는 조금 덜 하락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빨리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FOMC 회의가 어쨌든 시작은 되지만 결과는 21일날 새벽쯤에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조정들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하루도 조금 힘들 수 있는 장이지만 힘들내시고, 어제 월요일 출발은 나빴지만 그래도 주 후반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이동호 대표였습니다.